오늘 첫 소식도 어제처럼 영상 짧게 먼저 보시겠습니다. Motor vessel Molly, this is Warship 112. We will be escorting you to your next port of call.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This is Warship 112, standing by at channel 16. Out.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철벽 봉쇄를 또 자랑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면서 분위기를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자, 어떤 근거가 있는 발언인 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 허풍 전략인 건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considering extending the ceasefire with Iran? We're doing very well, I can tell you. Maybe it'll happen before that. I'm not sure it needs to be extended. They're willing to do things today that they weren't willing to do 2 months ago. Would you ever go to Pakistan to seal the deal yourself? I would go to Pakistan, yeah. Pakistan has been great. They've been so good. Islamabad, I might go, yeah. If the deal is signed in Islamabad, I might go.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좀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최근까지 정말 벼랑 끝 이 공격을 서로 주고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간의 휴전에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란이 거의 모든 것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요, 최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어떻게 보면 사고의 역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번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일들을 계속해왔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이 호르무즈 역봉쇄가 뭔가 먹혀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역봉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좀 계산해 보면 한 2, 3일 정도 지금 진행이 된 걸로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이 역봉쇄를 하고 있는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의 초입에 있는 오만만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무리 호르무즈 해협을 자기네들이 통제권 쥐고 있어도 오만만을 못 빠져나가면 이란의 수출입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현관문을 막고 있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대문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정도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도 식량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도 뭐 지금 어차피 전시 체제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불만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석유를 팔아야 이란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안 되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된 석유 보관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석유 생산 멈춰야 될 수도 있고. 감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멈추면 다시 이거를 재생산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설비다 다시 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한 역봉쇄가 이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유일하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효과적인 이 전략을 펼치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일단 이 종전도 곧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근거가 있는 건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에서 도저히 양측 다 물러설 수 없는 조건들을 내걸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뭐 1차 협상은 결렬이 됐고 이제 2차 협상이 곧 시작이 될 텐데 트럼프가 또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그렇다면 핵과 관련해서 이란이 포기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협상이 결렬이 됐잖아요. 그런데 협상했던 내용을 잘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이란은 5년 동안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10년에서 15년으로 맞추면 되겠죠? 원래 가격 흥정할 때처럼 그렇게. 그렇죠. 최초에 이제 회담 냈을 때 사실은 우려가 됐던 건 미국이 아예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막는 거 아니냐 했는데 기간을 이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어떻게 보면은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란이 제일 사실 바라는 건 지금 동결된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 동결된 자산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00조 원 이상인데 네. 이것만 풀어주면 이란은 사실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회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란 모두 좀 이렇게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인 무니르가 이란에 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안을 지금 가져가서 이란을 설득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아하. 아마 이제 미국과 여러 연락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상당 부분 이란도 뭐 이런 거죠. 20년보다 그럼 15년, 뭐 10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인데 자, 1차 휴전 협정이 진행이 될 때 골치 아팠던 대상이 바로 또 이스라엘이었죠. 막판까지도 이 주변국들을 공격하는 특히 레바논을 집중 타격하는 일을 해서 좀 자제해달라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협정을 하기로 했다. 자, 이 반가운 소식. 그런데 여기도 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여기서 또 빠진 겁니다. 이게 또 변수가 될까 우려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일단 휴전 기간에 철수 계획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헤즈볼라도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헤즈볼라도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 대신 이 헤즈볼라를 특히 이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집중 공격을 했거든요. 그랬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참수작전 통해서 뭐 핵심 간부들 거의 다 제거했고 또 한 가지로는 이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이란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란 입장에서도 헤즈볼라가 저렇게 자꾸 뭔가를 하게 되면 협상에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헤즈볼라도 사실은 더 이상 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그동안 사실 레바논하고 이스라엘도 잘 만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로 일단 이 평화 협상 테이블에 특히 휴전과 관련된 합의와 관련된 테이블에 앉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레바논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가 물론 레바논에서 정당이기도 하고 네. 무장단체이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렇죠. 헤즈볼라 때문에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어쨌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합의에 한 거는 헤즈볼라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서는 1차 휴전 협정 때 이스라엘이 좀 골칫덩어리였다면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이제 휴전 협정에 들어가니까 헤즈볼라가 또 골칫덩이 역할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번 전쟁 중에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 있죠. 당근과 채찍, 강원 양면 전략입니다. 휴전 협정 그리고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빼먹지 않고 무력 시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이요 B-21 전략 폭격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미 중부사령부가 F-16 파이팅 팔콘의 준비 비행을 예고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의 첨단 무기들을 공격하는 것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함으로써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는 지금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종전 이후에 호르무즈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이 됐죠. 미국을 제외한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지금 만나서 이걸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직접 참석하는 게 아니라 화상회의이기 때문에 뭐 직접 가는 건 아닙니다만 미국이 빠진 이 연합군 조직에 참여하게 됐다. 그런 말인가요? 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요?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지금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정상회의는 네. 지금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하.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찌됐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려면 네. 뭐 영국과 프랑스가 됐든 그게 다른 나라가 됐든 네. 일종의 이제 호송과 관련된 함대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협의를 하는 건데 네.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일단 지금 미국과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잖아요. 유럽 네네.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과연 될지 네. 이 부분도 의문이고 아하.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상을 정상화시키려면 미국의 협조 없이는 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굉장히 단순한 선언문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통항을 해야 되고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란이 통학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이런 아하. 식의 일종의 이제 선언적으로 하고 어쩌면 회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함을 파견한다든가 참전을 하는 건 아니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걸 논의하는 이 회의가 되겠군요. 어쨌든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게 동맹국들 참전 요구를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혹시 좀 안 좋은 이 인상을 줘서 우리 동맹에 좀 마이너스가 될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우리 대통령이 지금 아주 절묘한 균형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협상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란전 종전엔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부터 들어볼 텐데 머지않아서 종전 협상 된다. 평화협정 때 내가 사인하러 갈 수도 있다.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re you considering extending the ceasefire with Iran? With who? With Iran? We're doing very well, I can tell you. Maybe it'll happen before that. I'm not sure it needs to be extended. They're willing to do things today that they weren't willing to do 2 months ago. Probably, maybe over the weekend. They've agreed to give us back the nuclear dust that's way underground because of the attack we made with the B-2 bombers. We had to make sure that Iran never gets a nuclear weapon. And we're at that. They've agreed to that. They've totally agreed to that. They've agreed to almost everything. Would you ever go to Pakistan to seal the deal yourself? I would go to Pakistan, yeah. Pakistan has been great. They've been so good. Islamabad, I might go. Yeah. If the deal is signed in Islamabad, I might go. 평화협정 서명에 직접 갈 수 있다. 이 말은 사실 지금 파키스탄의 어떤 중재팀이 이란과 협상 중이지만 굉장히 잘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한 협상이 한 9분응선까지는 넘어왔다고 9분응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지금 앞서 신문에서 보셨듯이 그 파키스탄의 국방총사령관 아무르 장군이 지금 그 이란을 방문했죠. 이란을 방문해서 아마 그 갈리바프 그 의회 의장까지 만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파키스탄 중재자의 최고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이란을 방문했다는 얘기는 저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미세한 뭐 협상 이 차원 이것이 아니고 최고 그 양국 그 순회 간에 뭔가 좀 의견이 교환될 필요가 있어서 간 것 같고요. 저 회담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이번 주말도 가능했을 텐데 지금 최신 그 파키스탄 보도를 보면은 저 아무르 장군이 지금 오늘 또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그 이란에 가서 이제 최고 지도자의 또 의견을 받아서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워싱턴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이제 전달하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무르 장군이 유명한 장군이에요? 지금 파키스탄의 최고 실권이죠. 저 사람이 원래 육군 참모총장 출신인데 지금 해군, 공군, 상군을 다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름도 좋네요. 아모르. 하여튼 좀 우리말은 복잡한데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총리가 있지만 파키스탄에 지금 군사 정권이기 때문에 모든 건 실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돈독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4일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파키스탄 군 참모장하고 상당히 그 긴밀한 돈독한 관계를 구축했고 그래서 저 장군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다가 또 추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직접 갑니까? 이번에 잘 되면은 갈 수가 있죠. 이거는 갈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빈말하는 사람은 아니고 본인에게 만족스럽게 또 미국 국민들에게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내가 이란의 핵 개발을 막았고 지금 중동의 평화가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문건이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파키스탄 현장 분위기도 상당히 분주하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종전 협상 타결 협상이 될 수 있는 그 주변이 굉장히 분주하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파키스탄 2차 협상 개최 움직임, 도심 속 요새라고 불리는 세레나 호텔. 이름은 세레나인데 요새예요.
400개의 객실 갖춘 최고급 숙소, 사실상 파키스탄의 영빈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1차 종전 협상 당시 대형 행사장, 접견실, 연회장, 현재 곳의 보안 조치가 굉장히 강화 중이다. 라는 것은 모르긴 몰라도 빠르면 주말에 막판 협상이 여기서 개최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준비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아마 저 호텔에는 아마 일반 투숙객은 지금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협상할 때 일반 투숙객도 다 내보냈어요. 네. 보안 유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2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반 투숙객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안 점검하고 2차 협상 준비하는 그 실무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안에 협상장인데 세미나실 같은데 곱지네요. 저 5성급 호텔 파키스탄에서 최고 좋은 호텔 중 파키스탄 최고 좋은 호텔 5성입니까? 예, 5성. 네. 이곳에서 주말에 빠르면 협상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또 긍정적인 신호는 중동의 변수였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휴전도 타결이 됐다는 겁니다. 다행인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레바논과 평화 구축할 역사적 기회가 왔다. 이브하임 알무사위, 헤즈볼라죠. 이스라엘이 적대행위 중단할 경우 휴전 준수한다. 도널드 트럼프, 이스라엘과 레바논도 휴전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을 워싱턴에 초청할 것이다. 라며 열흘 휴전이 발효된 겁니다. 이게 하나의 변수였는데요. 김기표 의원님, 다행입니다. 그 주변 어떤 분위기들이 다 잘 만들어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어떤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휴전도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다 믿을만 하냐에 대한 의문이 근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휴전이 좀 가까웠다는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휴전 소식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지금 이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그런 반군인데 그 부분이 사실 다 이란 전쟁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란하고 미국 전쟁이 끝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지금 미국이 좀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을 휴전시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휴전이 좀 가까워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희망을 좀 갖게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